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2020년 10월 29일 오늘 목요일 태어나는 아이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술월이라고 하는 배경, 환경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즉 그 주인공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주인공이 어떤 배경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사주 배합을 맞출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목이라고 해서 음목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과 대비를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과 양목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의 용도와 음목인 을목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했습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굵고 곧은 그러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곧은 나무는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베어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동량지목으로 쓰지 않을 때는 자라나고 있는 생목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목과 똑같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용도,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하고 또 목과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음목 같은 경우, 을목의 경우는 대림목이 아니라 회초라든가 회목이라고 해서 화초와 같은 그런 나무, 목을 말하는 거여서 간목 같은 것이 곧곧 단단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을목을 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곧은 나무라 해야지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를 쓰는데, 부드러운 거 가지고는 기둥을 만들면 기둥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을목은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거를 이렇게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저는 난초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난초 같은 경우가 꽃을 한 번씩 피게 되면은 작은 꽃인데도 그 향이 엄청나게 진하고 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초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량지목으로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보면 좋다 나쁘다. 을목은 경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면도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것으로서 을목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경금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지는 칠살 신금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관살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따뜻한 햇볕, 병화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촉촉한 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고, 날이 춥지 않다라고 하면 을목은 사시사철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을목을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냥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화초를 연상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여름에 화초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봄에 화초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가을에 화초를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또 겨울 같은 데는 난방을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목을 연상할 때는 그냥 글자 을목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가 있죠.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병화는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를 화초한테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겠지만은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화초를 키울 때, 예를 들면 화원 같은 데서 이렇게 화초를 키울 때는 햇볕이 들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춥게 되면 화초가 다 얼어 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정화로서 난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화가 좋은 거예요? 병화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조후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꼭 을목이 아니더라도 조후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로서 따뜻하게 할 때는 병화가 정화보다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수 말고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수예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을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겠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초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시들해지고, 오히려 뜨거울 때 물을 주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데쳐진다 그러죠. 뜨거운 물에다 풀 같은 거 넣으면 데쳐지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개수라든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후를 조후의 개념으로서 기후를 밑으로 이렇게 낮춰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조후의 개념은 개수가 임수에 비해서 월등히 더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개수를 쓰면은 최적의 배합법이 된다라고 하면 정화임수를 쓰는 것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 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술월이고요. 이제 술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술월이 된 지 22일째 돼가고 있죠. 여기 보면 제가 30에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이 총 30일인데 오늘이 벌써 22일째 되어 있다라고, 여기 맨 위쪽 오른쪽에 보면 20-30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술월이 30일인데 오늘 22일째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오늘이 술월 내지는 이제 6월 31일 내지는 30일 되는 중에서 오늘은 며칠째 되는 날이구나. 조금 이제 술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빼고 나면 이제 8일 정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입동이 되고요. 입동이 되면 경자년 병술월은 지나게 되고, 다시는 우리가 경자년 병술월을 보려면 앞으로 60년 후에 경자년 병술월을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제가 살아있을지는 참 의문이 되겠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100수 아니라 120수를 정도를 누린다라고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지만, 가을이죠.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라고 하죠. 늦가을. 이제 늦가을이면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환절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월은 진술충미월이 모두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진월은 기후가 어떨까요? 기후가 따뜻하고 온화하죠. 근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에 있죠.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월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엄동설안의 그런 매우 혹독한 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이 술월은 좀 매우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춥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오싹한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는 어떻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 차가운 정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이 열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반팔로 좀 밖에 나가게 되면 조금 한기를 느끼고, 좀 오래 있으면 저체온 쪽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한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술토 같은 경우에 또 술토는 중요한 거 건토죠. 건토. 기온은 차갑고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떻죠? 건조하다. 기온은 차갑고 저온이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술월의 배경입니다. 이런 술월에 어떤 일간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그랬죠. 일간이 태어난 배경, 일간이 태어난 환경적 조건을 말하는데, 술월의 환경적 조건 뭐예요? 저온 기온이 차가면서 건조하죠.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나무, 화초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금방 말라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다고 해서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온이 낮다 하더라도 건조하게 되면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을목도 마찬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고, 같이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술월의 을목 같은 경우, 간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술월의 을목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뭐예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 건조하기 때문에 술토 자체를 약간 윤습하게 해주어야지만 을목이 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물은 수가 될 것이고, 수는 바로 뭐예요? 아까 말했던 개수라든가 임수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얘는 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편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은 임수 보는 것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친론으로 봤을 때 뭐 정인이다, 편인이다, 그 다음에 관성도 뭐가 있죠? 관성도 정관이 있고요.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식신이 있고, 또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재성도 놓고 보게 되면 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배울 때 사길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좋은 거라고 해서 정자 들어가는 것 정인,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정제를 포함해서 또 식신상관역에서는 식신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사흉신이라고 해서 네 가지 안 좋은 것, 편자 들어가는 것 편이 될 것이고요, 편관이 될 것이고요, 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흉신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사길신, 정인, 정관, 정제, 식신 내지는 사흉신, 편인, 편관, 편제, 상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사길신이 모두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사흉신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 사주에 들어와 있을 때 일간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사길신도 사흉신도 모두 나한테 희신 내지는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길신이든 사흉신이든 내 사주에 들어와서 일간 자체를 안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모두 기신 내지는 해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자가 들어가서 좋고 편자가 들어가서 나쁘다. 그래서 편자 들어가는 것에다가 상관은 흉신이 되는 것이고, 정자가 들어가는 것에다 식신은 사길신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의 을목은 물, 즉 수가 필요한데, 개수 내지는 임수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인데, 이렇게 사길신 중에 정인이 있으니까 뭐예요? 임수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뭐가 있다? 개수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좋다, 공력이 더 크다.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가 왕해지면 을목이 물에 떠버리는 것이죠. 개수 같은 경우는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비라든가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정인, 정관, 정자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편인, 편관, 편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개수가 있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흙이었기 때문에 술토를 갖다가 윤토해준다. 즉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마른 바싹바싹 마른 땅이 윤택할 리가 없겠죠. 물기가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고 영양분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땅이 거름진 옥토, 윤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분을 보실 때도 바싹 마른 화분에다가 꽃이라든가 화초를 심기는 좀
화초를 심을 수가 없겠죠. 일단 물을 주고 흙이 단단해졌을 때는 흙을 좀 풀어주고 퍼석퍼석하게 씨앗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또 땅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윤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어야지만 흙이 촉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는데, 술월의 을목도 그렇지만 개수 자체도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개수가 토극수라고 하죠. 토는 뭐한다? 극한다. 뭐를? 수를. 토극수하게 되면 토가 왕한 술월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유금,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의 수원, 근원 내지는 수월을 마련해서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마르지 않겠죠. 단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술월이 제가 아까 저온 건조하다 그랬죠. 차갑다 그랬습니다. 근데 뿔이 있는, 금의 생조를 받는 뿔이 있는 개수가 있게 되면 일단 건조한 것은 면했는데 아직 기후 자체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 술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건조하진 않지만 한습해진다라, 차갑고 습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차갑다라고 하면, 기온이 차갑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춥게 되면 웅크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화가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자, 수로서는 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목에 뿌리를 배양해주고 병화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마치 봄에 화초가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이 돼서 사주가 중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는 개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생조해주고, 요거를 생조해준다 그래요. 인성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생조라고 하는 것이고, 비경겁재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방조해준다 그래요. 방조. 그래서 인성인 개수가 을목을 생조해주고, 개수가 토를 윤토해주고, 다음으로 식상인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추운 술월에, 차가운 술월의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온실인데도 태양이 빛이 들어오는 온실은 별도로 난로를 피지 않아도 조우가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는 병화가 아닌 정화 있어야 되죠. 정화가 있는 것은 병화가 있는 것보다는 그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음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이거를 진술충미월 4개의 계절을 4개월이라고 하고, 이 진술충미월의 4개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격국을 놓고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보는데, 월지가 토죠. 근데 일간은 목이고, 을목이라고 하죠. 차라리 을목이고, 월지는 토인 술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는 목국토, 즉 목의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 되죠. 재성. 근데 일간이 음이고 그 다음에 월지가 양이기 때문에 음대양이죠. 그러니까 음대양, 양대음은 이거는 정자를 붙이기 때문에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은 음목인 을목일간이 양토인 술토를 봐서 정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술월은 서로 왕세를 비교해 봤을 때 술월은 목은 여기가 양지고요. 목은 양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는 술월이면 토는 여기가 인관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걸록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령을 듣겠다. 토는 왕하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정제격이지만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재다 내지는
재다, 신약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 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처덕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재물운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해야지만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죠. 100kg짜리 금괴가 있는데 어린아기가 힘이 약한 사람이 그걸 들고 못 갑니다. 자, 100kg짜리를 들려면 최소한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재다, 신약 재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아서 그 100kg를 들 수 있으면 그런 재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 재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왕, 재왕이 아니고 신약, 재다, 신약이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서 일간이 힘을 얻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신왕, 재왕한 사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인성으로서 뭐 해주는 거죠? 생조해 주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있는데, 술월의 특징상 먼저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약하고 술월이 건조하기 때문에 일단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술월의 건토를 윤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주 명시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을사일주죠. 을사일주는 앉은 자리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언변달사라고 해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사일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제가 상담할 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 8글자 전체에다가 대운, 세운, 월운을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주만 놓고 보면 틀리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일주만 놓고 보면 100%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100% 맞을 수도 없겠죠.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특징적인 것, 을목의 특징적인 것이 일지에서 사화를 봤을 때, 또 을묘일지는 일간이라고 하는 을목이 묘를 봤을 때 약간 특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성격적인 것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을사일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격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대략 운세를 볼 때 한 10% 정도 그냥 약간 흡사하게 성격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전체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일주가 되는데 술월에 건조한 때에 사화를 보는 것은, 자, 술월은 제가 뭐였죠? 저온 건조라고 했죠. 그러면 저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자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사화를 보게 되면 일단 저온, 차가운 날씨를 약간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사화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술의 뿌리를 둔 병화, 또 사화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술월이라고 해서 이제 저온이라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온이 좀 따뜻한 온기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거 건조함이 매우 극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에 다행스럽게 자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술토가 있어서 술토 옆에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술토를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토는 할 수 있지만, 술월에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수가 금방 고갈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수는 을목을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할 수가 있지만 을목 자체가 자수에 통근은 할 수가 없다. 통근은 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은 보살펴 주는 것이면 일간 자체는 어떻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을목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 둘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거는 뭐예요? 수를 생하는 것으로 또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약한 을목을 갖다가 경금이 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를 생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좋은 신이지만 나를 극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흉신도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병화가 중간에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경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화에 의해서 경금,
정관은 파극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또 어떤 분들 상관인 병화가 정관인 경금을 갖다가 극한다고 상관, 경관이라고 놓고 보는데,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을 극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 경관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요. 일단 조후는 될 수 있는데, 조후 차가운 날씨가 따뜻해질 수는 있는데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인지, 오는 것이 더 좋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를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 자, 병자시를 보게 되면 역시나 병자시는 자수 인성을 얻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을목이 뿌리는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을목이 이고 자수도 해봤으니까 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간이 왕한 사주가 아니고요. 간진이 약한 을목 일간이 그냥 연지에 있는 자수, 시지에 있는 자수의 생조를 받을 뿐이지, 이거는 을목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왕한 것은 아니고요. 뭐 병화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을목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 서로 수운으로 가도 이 사주는 나쁘진 않은데, 목운으로 가서 을목이 뿌리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정해일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이거 사해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일주는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민일주였는데 이민일주였는데 생시를 무신시 이렇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상충하게 되면 연주월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연월에서 임수일간이 뿌리가 약하다라고 봤을 때는 시지에는 신금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신금이 마저 인하고 충돌하게 되면 이 인목도 깨지지만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고요. 신중에 있는 경금도 임수도 상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매우 약해지면서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죠. 아무리 임수가 대해수로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일간이 약해졌을 때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좋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자, 정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정해가 되면은, 자, 수월에 사화가 있고 병화가 있어서 뭐예요? 매우 사주가 건조해지죠.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자수만 가지고는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해수는 자수와 달라서 을목이 뿌리를 둘 수도 있겠고, 또 수가 있게 되니까 뭐예요? 건조한 것을 충분하게 윤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해상충하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날아가는 거고 똑같고요. 또 사화도 깨지게 되면은 이 사화는 뭐예요? 정화와 병화의 뿌리죠. 이 사화마저 깨지게 되면은 병화도 뿌리를 잃는 거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있었는데 병화가 사화를 얻어서 병화의 기운이 좋아져 있었는데, 사해상충하게 되면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는 거고 을목의 뿌리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정해씨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문제냐면 수기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 사주 을목 인의 뿌리를 드는 것은 나쁘지 않죠. 왜 토가 많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좀 돌아갔으면 좋은데, 병화가 또 있게 되면은 금은 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화는 또 토를 생하기 때문에 역시나 악순환이다. 그 다음에 사화 인목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다, 왕한 병화다. 왕한 병화입니다. 건토인 무토와 뿌리가 있는 이 무토도 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사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약한 무토가 아니죠. 그러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무인시 같은 경우는 운세는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고요. 화운을 간다거나 목운이 가서 다시 화토가 많아지는 운세는 좋지 못하겠죠. 기묘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경금 정관을 시에서 봤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놓고 보지만, 경금은
경금은 아무리 좋은 경금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갖다가 상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신사시 또한 화가 왕해져서 이 신금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리 신금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을목은 충분하게 극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관살혼잡 이렇게 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에 있는 칠사를 갖다가 병화로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거살유관이라고 하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관살혼잡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모시, 개미시, 천간으로 수가 투출한 거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갑신시 되게 되면은 을목일간이 약할 때 양목인 갑목을 보게 되면 요거 뭐 한다 그러죠? 그렇죠. 등라, 개, 갑이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약했을 때 갑목을 보게 되면 등락의 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실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등락의 갑이 돼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도 뿌리가 없는 거 마찬가지고요. 내가 올라타서 등락의 갑이 되는 갑목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갑목도 역시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도 어떻게 돼요? 목운이라든가 수운을 보는 것이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중에 있는 임수, 사신합수까지 하죠.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운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운세가 아닐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병술시 같은 경우에도 뭐 병화투출하고 다시 또 술토 건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